대장동 개발사업 주관 금융사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이끈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회장이 고발됐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사업 이익을 예상하고도 왜 화천대유가 그 이익을 독차지하도록 공모 또는 방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 내부 보고서를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입수했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양시창 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시간 뉴스가 있는 저녁 이 시간에 시민단체가 하나은행의 김정태 회장에 대해서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고발장이 이제 오늘 접수가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발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피고발인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고요. 또 하나은행의 대장수 사업 관계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고발인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각각 다른 시민단체까지 모두 3명인데 금융정의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17개 시민단체를 대표해 고발한다고 적혔습니다.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은행법 위반 등인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대로 앞서 지난달 21일에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김정태 회장 고발 계획을 처음 보도한 지 한 열흘 정도 만에 실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발인들은 오늘 오전 8시 서울중앙지검에 온라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수사 부서에 배당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통상 고발장이 접수되면 배당에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내일쯤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시민단체가 고발하는데 그 핵심 배경, 또 토대는 하나은행의 내부 보고서입니다. 이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를 우리 제작진도 이제 입수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고발장을 보셨는데요. 그 고발장에 인용된 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그 원본입니다. 전체 30쪽 분량으로 작성 시점은 지난 2016년 10월입니다. 제목이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IM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IM은 투자자를 모집할 때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기초 자료를 담은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KEB 하나은행 내부, 정확히는 부동산 금융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인데 이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예상 사업 수지 부분입니다.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가장 이익이 큰 공동주택 용지, 즉 아파트 용지를 말하죠. 평당 1,62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매도 가격을 잡아서 1조 4천억 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연립주택도 2,100억 원을 넘는 가격을 책정해서 이 토지 보상비나 공사비 같은 지출 항목을 제외하고도 한 3,600억 가까운 순이익을 예상했습니다. 종합의견에도 이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나타나는데요. 종합의견을 보면 이 수도권 지역 주거용 택지의 희소 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강남권 접근이 쉽고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용지의 예정 공급가액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분양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에 민관 공동사업으로 이 토지 확보의 안전성도 확보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즉 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는 이 대장동 사업이 3,60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면서 또 이른바 인허가 위험 부담도 없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 이 성남시에서 확정이익으로 가져간 이 1,822억 원을 제외해도 1,7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애초 하나은행은 지난달 21일에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의 이 취재에 초기 사업 비용과 인허가 등 위험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로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이익은 관심이 없었고 대출을 통한 수수료나 이자 수익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정작 사업에 참여한 1년 뒤에는 이 수천억 원대 순이익을 예상을 한 겁니다. 또 이 인허가 위험 부담도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표가 이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의 2018년부터 20년까지의 배당 내역인데요. 이 지분 1%의 화천대유가 4,041억 원 정도를 가져갈 때 지분 43%를 가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32억 원의 배당액만 가져갔거든요. 하나은행으로 이제 범위를 더 좁히면 11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 이익을 예상하고도 이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이 부분이 하나은행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대목이라고 시민단체는 지적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소는 확정 이후로 1,822억이나 가져갔는데
무려 1,761억 원이라는 이득이 예상된다는 건 이미 2015년 16년도에 파악해서 보고서까지 작성해놓고 그 이후로 배당을 늘린 거나 이익을 늘리기는 어떠한 노력도 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예, 그동안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계속 보도한 걸 종합해 보자면 맨 처음에는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이끌려고 하다가 복잡한 거 그만두자 하고서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그냥 편하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걸 이끌었는데 결국 이 정도 이익을 내려고 그런 거냐? 네, 그렇죠. 그러면 시민단체 주장대로라면 뭐 때문에 화천대유 그 업자들에게 특혜 또는 이런 걸 갖다 몰아주는 걸 묵인한 건지 동조한 건지 왜 이랬을까요? 바로 그 시민단체가 그 부분을 수사로 밝혀달라고 이제 검찰에 고발한 것이죠. 근데 고발장에 적힌 내용을 보면 이 시민단체가 의심하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인데요. 이 하나은행이 말씀대로 스스로 주관사로 나서는 컨소시엄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기자가 곽상도 의원을 통해서 다시 주관사로 참여하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혹이군요. 바로 이 대가로 곽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50억 원을 받았다는 곽 의원 뇌물수수 혐의와도 직결되는 대목이죠. 두 번째는 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의 연관성입니다. 최서원, 개명전 이름으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 2015년에 하나은행 독일 법인에서 한 4억 5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았거든요. 하지만 정 씨의 비거주자 자격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이 이루어져서 당시 고발이 이루어졌지만 중앙지검이 불기소했습니다.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 점도 고발장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대출을 실행한 독일 법인장의 특혜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이 최순실 또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죠. 등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거든요. 이 특혜 청탁 당사자가 바로 하나금융지주 현 김정태 회장인데 이 김 회장은 법정에 나와서 청와대 연락을 받고 계열사인 하나은행 인사 담당자에게 승진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자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팀이 김 회장을 불기소했거든요. 등장인물들이 계속 겹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최근 국정농단 때 정유라에 대한 불법 대출이나 부당한 인사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됐거나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는데 곽상도 국회의원이나 김만배 대주주나 박영수 전 특검이나 윤석열 전 총장 관련돼서 그에 대한 보온으로 엄청난 특혜를 몰아준 게 아니라는 의혹도 동시에 제기돼서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된다는 점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야겠다. 하나은행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하나은행은 우선 그 2015년에 사업 협약에서 이 배당 내용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을 뿐이다라는 점이고요. 그 이후로는 이 배당 비율을 가지고 배당 비율을 바꿀 수 있는 주주 협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업 수익을 예상했지만 이미 확정된 협약을 되돌릴 만한 어떤 기회가 없었다는 취지인데요. 이 검찰의 배임 혐의가 고발이 됐으니까 이 수사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2015년 사업 협약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군요. 양시장 기자 수고했습니다.